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어제 막 공개된 국민연금의 최신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데이터죠. 맞습니다. 작년 말 기존 자료인데 이게 그냥 주식 목록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자금이 앞으로 몇 년간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는지 그 미래에 대한 일종의 답안제 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수백조 원을 굴리는 자금의 흐름이니까요. 어디에 돈을 넣고 또 어디서 돈을 빼는지를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승자와 패자가 누군지 그걸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 뒤에 숨겨진 전략과 메시지를 한번 제대로 해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거대한 포트폴리오의 가장 꼭대기, 최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죠. 네, 역시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쫙 깔려 있네요. 그렇죠. 1위가 엔비디아인데 비중이 무려 6.9%나 되고요. 2위 애플이 6.1%, 3위 마이크로소프트가 5.2%. 네, 그리고 4위 아마존, 5위가 알파벳, 즉 구글입니다. 이 5개 기업 비중만 다 합쳐도 엄청나겠는데요? 24.5%예요. 24.5%요? 네, 전체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의 4분의 1을 단 5개 회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정말 대담한 베팅이거든요. 4분의 1, 그게 어느 정도로 집중된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지수도 상위 5개 기업 비중이 그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거의 시장 지수처럼 극도로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연기금은 보통 시장보다 훨씬 더 분산 투자를 해서 안정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렇죠.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시장만큼이나 소수 종목에 집중한다는 건 이 5개 기업이 시장 전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미래다라고 거의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단순히 그냥 유망주에 투자하는 걸 넘어서 이 기업들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의 확신이 담겨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조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냥 AI에 투자한다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건 AI라는 트렌드 전체에 넓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AI 시대의 특정 구조에 베팅하는 거예요. 구조요? 네. 엔비디아는 AI를 구동하는 핵심 하드웨어, 그러니까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라는 판을 깔고요. 알파벳은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콘텐츠를 채웁니다. 아, 그리고 애플은 이 모든 기술을 소비자가 결국 손에 쥐는 기기로 구현하고요. 그러니까 AI 생태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리고 최종 소비자 기기까지. 네, 전체 스택을 통째로 사들이는 전략인 거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훨씬 입체적이네요. 그냥 1등부터 5등까지 산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미래 AI 산옥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각 영역의 지배자를 그냥 콕 집어서 투자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네, 상위 10위권에 있는 브로드콤이나 메카까지 포함하면 이 기술주에 대한 믿음은 더 확고해 보입니다. 물론 뭐 헬스케어의 일라일릴리나 금융의 버크셔 해소웨이 같은 다른 산업의 1등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요. 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색깔과 방향은 이 기술주들이 결정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상단에 있는 거대 기업들에 대한 확신은 잘 봤고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움직이죠. 지난 분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 이 거인의 진짜 속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새로 돈을 쏟아부은 종목들부터 볼까요? 네, 그게 아직 흥미롭죠. 그런데 목록을 보니까 솔직히 좀 이상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 증가율이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에요.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 보유량을 8,267% 늘렸다고요? 네, 8,267%요. 이거 오타 아닌가요? 거의 없던 주식을 갑자기 포트폴리오의 중요 종목으로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몽고디비도 4,803%를 늘렸고 소셜미디어인 레딧도 2,915%나 늘렸어요. 이건 그냥 비중 조절이 아니라 작정하고 쓸어 담은 수준인데요. 네, 이건 단순한 비중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포지션을 구축한 겁니다. 특히 몽고디비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만해요. 많은 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하면 오라클 같은 전통적인 회사를 떠올리시는데 네, 보통 그렇죠. 몽고디비는 요즘 만들어지는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에 최적화된 차세대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을 산 게 아니라 미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자체에 투자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방금 얘기한 그런 성장주들 말고요. 달러 제너럴이나 달러트리 같은 할인 소매점 주식도 각각 1600%, 2000% 넘게 늘렸거든요. 아, 네. 이건 경기가 안 좋을 때 잘 되는 대표적인 불황형 주식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포트폴리오 분석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네, 한쪽에서는 미래 기술과 성장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둔화나 불황을 대비하는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좀 모순적인 거 아닌가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면서 동시에 나빠질 거라고 보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게 바로 K자형 회복 시나리오에 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자형 회복이요? 네, 경제 전체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양극화된다는 거죠. 아, 양극화. 기술과 자산을 가진 쪽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고가의 에스티로드 화장품을 살 만큼 소비 여력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서 달러 스토어 같은 할인점을 더 찾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와, 즉 경제의 양극화라는 현상 그 자체에 투자하고 있는 매우 정교한 전략인 셈이죠. 와. 정말 소름 돋는 분석이네요. 그냥 이것저것 산 게 아니라 양극화된 세상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는 것 같죠? 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단편적인 종목들의 합이 아니라 미래사회 경제구조에 대한 하나의 완성된 가설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동전의 뒷면도 봐야겠죠.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한 곳도 있을 텐데요. 누런 위주로 매도 리스트를 보면 국민연금이 어떤 미래를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매도 리스트는 매수 리스트만큼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전통적인 소비재와 소재, 산업재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 처치앤드와이트나 향신료 회사 맥코믹 같은 소비재 기업 지분을 97% 이상 줄였고요. 97%요? 네, 그리고 화학 기업인 듀폰이나 다우, 제지회사인 인터내셔널 페이퍼 같은 기업들도 85%에서 98%까지 사실상 거의 다 팔아치웠습니다. 거의 다 팔았다는 건 이제 이 산업들에서는 더 이상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룰루레몬 지분도 84%나 줄인 건 좀 의외인데요. 여전히 잘 나가는 브랜드 아닌가요?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 국민연금의 누군가는 이제 요가 팬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생각했나 보죠. 농담이시죠? 농담이고요. 이건 특정 브랜드의 문제라기보다는 고성장하던 소비 트렌드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나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보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아, 좋은 회사인 것과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회사인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군요.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름들도 있네요. 시리얼로 유명한 켈로그, 투명 교정장치 회사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IT 인프라 기업 아카마이. 이런 회사들은 지분을 100% 전량 매도했군요. 네, 여기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매도는 바로 얼라인 테크놀로지, 즉 인비절라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인비잘라인. 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 회사를 전량 매도했다는 건 이들이 가진 강력한 기술적 해자, 그게 약해지고 있거나 혹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의 혁신 기업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냉정하네요.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도 말고 아예 새로 포트폴리오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도 있죠. 네, 신규 편입 종목들도 중요합니다. 스포티파이, 소파이, 사이버와크. 이 세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된 걸까요? 음악 스트리밍, 핀테크, 사이버 보안, 분야가 다 제각각인데요. 언뜻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 세 기업에도 하나의 공통된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죠? 바로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필수 유틸리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라는 점이죠. 유틸리티요? 네, 스포티파이는 컨텐츠 구독 모델의 대표 주자고요. 소파이는 전통 은행을 대체하는 디지털 금융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이버아크는 디지털 시대의 전기나 수도처럼 없어서는 안 될 보안을 책임지죠. 아,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살아갈 미래 디지털 세상의 필수 인프라에 미리 투자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별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보고 투자처를 고르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훑어봤는데요.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되 양극화라는 무체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입체적인 항해술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입체적인 항해술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거시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빅테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기반으로 소비시장의 미시적인 균열과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등장이라는 작은 기회들까지 모두 잡으려는 아주 공격적이면서도 다층적인 전략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서 느낀 건 이건 단순한 투자 전략 보고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강력한 예측 시나리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거대한 가설이죠. 특히 소수의 기술 거인들이 미래 성장의 과실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라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걸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의 이 거대한 베팅이, 이 시나리오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수의 거인들이 흔들렸을 때 그 파장은 과연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거대 자본이 그려나가는 미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각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